탁자 위에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다. 김순희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다. 65세. 그녀의 손은 주름이 잡혀 있었다. 이제 됐어요? 순희가 물었다. 남편 최기철은 서류를 접으며 말했다. 당신은 아무 능력도 없잖아. 45년 동안 집안일만 했으면서. 기철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순희의 가슴이 무너졌다. 내가 능력이 없다. 순희는 중얼거렸다. 기철은 이미 현관문을 나서고 있었다. 문이 닫혔다. 순희는 혼자 남았다. 작은 월세방이었다. 재산 분할에서 거의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기철이 변호사를 대동해서 온 것이었다. 순희는 텅 빈 방을 둘러봤다. 짐이 몇 개 없었다. 45년을 살았는데 남은 게 이것밖에.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렀다. 밤이 깊어갔다. 순희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옷가지, 낡은 이불, 사진첩. 그게 전부였다. 서랍을 뒤지다가 손이 멈췄다. 제일 깊숙한 곳에 노란 봉투가 있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다. 먼지가 풀풀 날렸다. 봉투를 열자 종이 한 장이 나왔다. 누렇게 바랜 종이였다. 간호사 면허증. 순희는 종이를 펼쳤다. 45년 전 자신의 사진이 보였다. 20. 짧은 머리에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였다. 내가 이랬었구나. 순희는 면허증을 쓰다듬었다. 기억이 떠올랐다. 45년 전 1980년이었다. 순희는 간호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성적 우수상을 받았다. 김순희 학생 축하합니다. 훌륭한 간호사가 되실 겁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했다. 순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졸업 후 서울대학병원에 취직했다. 신입 간호사였지만 실력을 인정받았다. 김 간호사, 손이 참 좋네요. 선배 간호사가 칭찬했다. 순희는 뿌듯했다. 그의 가을 친구 소개로 최기철을 만났다. 은행원이었다. 순희 씨, 우리 결혼합시다. 기철이 청혼했다. 순희는 행복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식을 올리고 시댁에 인사를 갔다. 시어머니가 물었다. 새댁, 직업이 뭐라고 했나요? 간호사입니다, 어머님. 간호사? 밤 근무도 서요? 예, 그렇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안 되겠어요. 우리 집 며느리가 밤에 밖을 돌아다니면 안 되지. 당장 그만둬야 해요. 어머님,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당장 그만두세요. 순희는 남편을 바라봤다. 기철은 고개를 돌렸다. 여보, 엄마 말이 맞아요. 당신 그만두는 게 좋겠어요. 순희는 다음날 병원에 사표를 냈다. 눈물을 흘리며 병원을 나왔다. 순희는 면허증을 꼭 쥐었다. 45년 전 그날이 선명했다. 그때 그만두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이미 45년이 지났다. 순희는 면허증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한참 동안 바라봤다. 나 간호사였는데. 그녀는 창밖을 봤다. 어둠이 깔려 있었다. 능력이 없다. 기철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순희는 주먹을 쥐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끓어올랐다. 아니야. 나는 능력이 있어. 그녀는 면허증을 다시 집어들었다. 보여줄 거야. 내가 누군지. 순희의 눈빛이 변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결심을 했다. 다음 날 아침 순희는 일찍 일어났다. 거울을 봤다. 주름이 있었지만 아직 정정했다. 65살. 순희는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다. 동네 도서관으로 향했다. 컴퓨터를 켜고 검색했다. 간호사 재취업.
화면에 여러 정보가 떴다. 순이는 하나하나 읽어내려갔다.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하는구나. 순이는 메모를 했다. 그리고 가까운 병원 전화번호를 적었다. 도서관을 나와 공중전화 부스로 갔다. 손이 떨렸다. 여보세요. 혹시 간호사 채용하나요? 몇 살이신데요? 65살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희는 전화가 끊겼다. 순이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두 번째 병원에 전화했다. 65살이요? 죄송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모두 거절당했다. 순이는 전화부스에 기대섰다. 눈물이 났다. 역시 안 되는 건가. 그때 누군가 지나가며 말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30대 젊은 여자였다. 순이는 고개를 들었다. 괜찮아요. 힘들어 보이시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나이 때문에 안 되네요. 여자는 순이를 물끄러미 봤다. 혹시 무슨 일 하시려고요? 간호사. 45년 전에 했던 일인데 여자의 눈이 반짝였다. 간호사요? 정말이에요? 그래요. 근데 너무 오래돼서. 여자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다. 저 박지연이라고 해요. 동네 요양병원 원장이에요. 순이는 명함을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원장님이. 네. 저희 병원에서 일해 보시겠어요? 경력이 있으시면 환영이에요. 순이는 믿을 수 없었다. 근데 나이는 상관없어요. 실력이 중요하죠. 지연은 환하게 웃었다. 내일 병원으로 오세요. 한번 이야기해봐요. 순이는 명함을 꼭 쥐었다. 눈물이 났다. 고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옷장을 열었다. 낡은 옷들만 걸려 있었다. 45년 동안 자신을 위해 옷을 산 적이 없었다. 이걸 입고 가야 하나. 순이는 제일 깨끗한 검은색 블라우스를 꺼냈다. 다림질을 했다. 거울 앞에 섰다. 머리는 짧게 자르고 화장은 하지 않았다. 이래도 괜찮을까? 순이는 명함을 다시 확인했다. 사랑요양병원. 주소를 외웠다. 아침 9시 순이는 병원 앞에 섰다. 3층짜리 건물이었다. 작지만 깨끗해 보였다.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간호사가 인사했다. 젊은 여자였다. 저 원장님을 뵈러 왔어요. 예약하셨어요? 어제 명함을 받았습니다. 간호사는 전화를 걸었다. 원장님, 손님 오셨습니다. 잠시 후 박지연이 나왔다. 어제와 같은 환한 미소였다. 어서 오세요. 기다렸어요. 지연은 순이를 원장실로 안내했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순이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지연은 책상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다. 면허증 가져오셨어요? 예. 순이는 가방에서 누런 종이를 꺼냈다. 45년 된 면허증이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1980년. 와, 정말 오래되셨네요. 너무 오래돼서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일 하셨어요? 순이는 천천히 말했다. 대학병원 내과 병동에서 1년 정도 일했어요. 주사도 놓고 환자 돌보는 일도 하고. 그만두신 이유가 뭐예요? 순이는 잠시 망설였다. 결혼했어요. 시댁에서 그만두라고 하더라고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그랬죠. 많은 여성들이 그랬어요. 45년 동안 집안일만 했어요. 아이 셋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연은 순이 손을 잡았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할 수 있어요. 지연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병원은 요양병원이에요. 노인 환자들이 대부분이죠. 젊은 간호사들도 좋지만 인생 경험이 많은 분이 필요해요. 순이는 고개를 들었다. 정말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근데 보수 교육은 받으셔야 해요. 보수 교육? 네. 45년 동안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거든요. 2주일 정도 교육받으시면 돼요. 순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천천히 시작하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2주일 후 순이는 보수 교육을 마쳤다. 새로운 의료 장비, 전자차트, 감염 관리. 처음엔 어려웠다. 이게 다 뭔지. 하지만 순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젊은 강사에게 몇 번이고 물어봤다. 선생님, 이거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네, 할머님.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밤에는 집에서 노트를 펼쳐 복습했다. 전자차트, 환자 정보 입력, 약물 확인. 손이 느렸지만 조금씩 익숙해졌다. 교육 마지막 날 실기 시험이 있었다. 김순희 씨, 혈압 측정해 보세요. 순이는 환자 팔에 혈압계를 감았다. 손이 떨렸다.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천천히 측정했다. 130에 80이에요. 정확하네요. 주사도 놓아보세요. 순이는 주사기를 들었다. 45년 만이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다. 각도, 깊이, 속도. 주사 바늘이 매끄럽게 들어갔다. 완벽해요. 강사가 박수를 쳤다. 순이는 얼굴이 빨개졌다. 교육을 마치고 순이는 수료증을 받았다. 축하드려요, 김순희 씨. 고맙습니다. 순이는 수료증을 품에 안았다. 45년 된 면허증 옆에 놓을 것이었다. 첫 출근 날이었다. 순이는 새 간호복을 입었다. 지연이 선물해 준 것이었다. 어때요? 잘 어울리시죠? 고마워요, 원장님. 오늘은 김 선생님이랑 같이 일하실 거예요. 선배 간호사예요. 젊은 간호사가 다가왔다. 30대였다. 안녕하세요. 김민지예요. 김순이에요. 잘 부탁해요. 민지는 순이를 병동으로 안내했다. 여기가 1층 병동이에요. 환자분들이 20명 계세요. 병실 문을 열었다. 노인 환자들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할머니들, 새로운 간호사 선생님 오셨어요. 순이는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김순이에요. 한 할머니가 순이를 보며 물었다. 선생님도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65살이에요. 어머, 우리보다 어리네. 잘 부탁해요. 할머니가 웃었다. 순이도 따라 웃었다. 민지는 순이에게 전자차트를 보여줬다. 환자 정보는 여기 있어요. 약은 이 시간에 드리고.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혈압 측정은 아침마다 하시고요. 알겠어요. 순이는 환자들에게 다가갔다. 한 분 한 분 이름을 외웠다. 박순자 할머니, 오늘 어떠세요? 괜찮아요. 근데 다리가 좀 아파요. 순이는 할머니 다리를 살폈다. 부기가 있었다. 민지 선생님, 이거 좀 봐주세요. 민지가 왔다. 아, 부종이네요.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야겠어요. 순이는 다른 환자들도 돌봤다. 혈압을 재고 약을 나눠주고 말동무도 해줬다. 선생님 고마워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점심시간이 됐다. 순이는 식당에서 민지와 함께 밥을 먹었다. 순이 선생님, 오늘 첫날인데 잘하시네요. 아직 서툰데. 아니에요. 환자분들이 선생님 좋아하시는 거 봤어요. 순이는 얼굴이 붉어졌다. 나이가 비슷해서 그런가 봐요. 그것도 있지만
선생님이 진심으로 대하시는 게 느껴져요. 민지는 웃었다. 오후에는 재활 치료를 도왔다. 할머니들이 걷는 연습을 했다. 자, 천천히. 한 발 한 발. 순이는 할머니 손을 잡고 걸었다. 선생님 고마워요.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퇴근 시간이 됐다. 순이는 간호복을 벗으며 한숨을 쉬었다. 첫날이라 힘드셨죠? 지연이 물었다. 괜찮아요. 오히려 좋았어요. 다행이네요. 내일도 잘 부탁해요. 순이는 병원을 나왔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나 해냈어. 그녀는 주먹을 쥐었다. 45년 만에 다시 간호사가 됐다. 한 달이 지났다. 순이는 병원 일에 익숙해졌다. 아침 8시 출근, 저녁 5시 퇴근. 규칙적인 생활이었다. 환자들도 순이를 좋아했다. 순이 선생님, 오늘도 왔네요. 그래요, 할머니.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순이는 환자들과 대화하며 혈압을 쟀다. 손놀림이 능숙했다. 민지가 옆에서 말했다. 순이 선생님, 손이 참 좋으세요. 45년 전에 배운 건데 아직 남아있네요. 환자분들이 선생님만 찾으세요. 저보다. 민지는 웃었다. 순이는 쑥스러웠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하지만 사실이었다. 환자들은 순이를 편하게 대했다. 젊은 간호사들은 우리말을 잘 못 알아듣는데 순이 선생님은 달라요. 박순자 할머니가 말했다. 나이가 비슷해서 그런가 봐요. 순이는 할머니 손을 잡았다.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마워요, 선생님. 어느 날 오후 병원에 새 환자가 입원했다. 60대 남자였다. 중풍으로 반신이 마비됐다. 이쪽 병실입니다. 민지가 환자를 안내했다. 보호자는 40대 여자였다. 잘 부탁드려요. 여자가 인사했다. 순이는 고개를 숙였다. 환자를 침대에 눕히고 순이는 차트를 확인했다. 최기철. 순이의 손이 멈췄다. 이름을 다시 봤다. 최기철. 68세.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순이는 천천히 환자를 봤다. 남편이었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 석 달 전 이혼한 남편. 기철도 순이를 알아봤다. 눈이 커졌다. 당신이. 기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반신마비로 말이 어눌했다.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옆에 있던 여자가 물었다. 아는 분이세요? 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처음 뵙는 분이에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철은 순이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순이는 차트를 들고 병실을 나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복도 벤치에 앉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어떡하지? 민지가 다가왔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괜찮아요. 좀 어지러워서. 쉬세요. 제가 저 환자 볼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순이는 일어났다. 마음을 가다듬었다. 일은 일이야. 감정을 섞으면 안 돼. 그녀는 다시 병실로 들어갔다. 기철과 여자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약 시간이에요. 순이는 차분하게 말했다. 약을 꺼내 기철에게 건넸다. 기철이 손을 뻗었지만 떨렸다. 약이 바닥에 떨어졌다. 죄송해요. 여자가 황급히 주었다. 순이는 새 약을 꺼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이는 기철 입에 약을 넣어줬다. 물을 따라 마시게 했다. 기철은 순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고맙습니다.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차트를 들고 나왔다.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기철의 모습이 떠올랐다.
반신마비로 말도 제대로 못하는 모습. 저 사람도 늙었구나. 석 달 전 이혼할 때는 멀쩡했다. 그런데 이제는 환자가 돼 있었다. 순이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미움도 연민도 동시에 느껴졌다. 그래도 내 환자야. 잘 돌봐야지. 다음 날 순이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기철 병실로 갔다. 아침 혈압을 재야 했다. 여자는 없었다. 기철 혼자였다. 혈압 재겠습니다. 순이는 기철 팔에 혈압계를 감았다. 기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순이, 당신 간호사였어요?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혈압을 확인했다. 140에 90. 조금 높네요. 나 몰랐어요. 당신이 이런 일을. 순이는 차트에 기록했다. 과거는 상관없어요. 저는 간호사고 환자분은 제 환자예요. 순이, 최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어요. 순이는 냉정하게 말했다. 기철은 고개를 떨구었다. 미안해요. 순이는 병실을 나왔다. 가슴이 답답했다. 민지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선생님, 저 환자분하고 아시는 사이예요?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전 남편이에요. 네. 민지는 놀랐다. 석 달 전에 이혼했어요. 그럼 지금 괜찮아요. 일은 일이니까. 순이는 억지로 웃었다. 민지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그 환자 맡을게요. 아니에요. 내가 할게요. 순이는 단호하게 말했다. 며칠이 지났다. 순이는 기철을 다른 환자와 똑같이 대했다. 약 주고 혈압 재고 재활 운동 도왔다. 기철은 순이를 볼 때마다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순이, 내가 잘못했어요.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일만 했다. 어느 날 기철이 재활 운동을 하다 넘어졌다. 아! 순이가 재빨리 달려가 기철을 붙잡았다. 조심하세요. 기철은 순이 품에 안겼다. 순이 얼굴이 가까웠다. 고마워요. 순이. 순이는 기철을 일으켜 세웠다. 환자분,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면 다쳐요.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그만하세요. 순이는 차갑게 말했다. 과거는 지나간 일이에요. 지금은 환자와 간호사일 뿐이에요. 기철은 눈물을 흘렸다. 내가 당신을 몰라봤어요. 당신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순이는 기철을 침대에 눕혔다. 쉬세요. 오후에 다시 운동하겠어요. 그녀는 병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한숨을 쉬었다. 힘들어. 순이는 벽에 기댔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때 지연이 다가왔다. 순이 선생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예, 원장님. 두 사람은 원장실로 갔다. 힘드시죠? 지연이 물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어요. 전 남편을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순이는 눈물을 닦았다. 근데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도망? 45년 전에는 도망쳤어요. 간호사 일을 그만뒀죠. 시댁 눈치 보느라. 순이는 주먹을 쥐었다. 이번에는 끝까지 하고 싶어요. 내가 간호사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지연은 순이 손을 잡았다. 대단하세요. 정말 대단해요. 고마워요, 원장님. 순이는 고개를 숙였다. 힘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혼자 짊어지지 마시고. 예, 그럴게요. 순이는 원장실을 나왔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할 수 있어. 나는 간호사야. 그녀는 다시 병동으로 돌아갔다. 2주일이 지났다. 순이는 변함없이 기철을 돌봤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철저하게 간호사로서만 대했다. 기철은 점차 회복됐다. 재활 운동으로 팔을 조금 움직일 수 있게 됐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기철이 말했다. 순이는 고개만 끄덕였다. 운동 꾸준히 하세요. 더 좋아질 거예요. 고마워요. 어느 날 오후 병원 식당에서 순이는 민지와 함께 점심을 먹었다. 순이 선생님, 요새 환자분들 사이에서 소문났어요. 무슨 소문? 선생님이 최고 간호사래요. 손도 좋고 마음도 따뜻하시대요. 순이는 얼굴이 빨개졌다.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일 할 뿐인데. 아니에요. 다들 선생님한테 감사해 하세요. 민지는 웃었다. 그때 다른 간호사가 식당으로 들어왔다. 20대 젊은 간호사였다. 언니들 들었어요? 뭘? 2층 최기철 환자분이요. 순이 선생님 전 남편이래요. 민지가 놀라서 입을 막았다. 누가 그런 말을? 환자분이 다른 환자한테 말했대요. 자기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젊은 간호사는 순이를 봤다. 선생님, 사실이에요? 순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사실이에요. 헐. 그럼 지금 전 남편 돌보고 계신 거예요? 환자는 환자예요. 과거는 상관없어요. 순이는 담담하게 말했다. 젊은 간호사는 감탄했다. 대단하세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나도 처음엔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내 일이니까. 순이는 밥을 계속 먹었다. 하지만 손이 떨렸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병원 전체가 알게 됐다. 순이 선생님이 전 남편 돌보신대. 대단하시네요. 나 같으면 절대 못할 거야. 환자들도 알게 됐다. 박순자 할머니가 순이에게 물었다. 선생님, 소문 들었어요. 사실이에요? 예, 할머니. 정말 대단하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순이는 잠시 생각했다. 할머니, 나는 45년 전에 간호사였어요. 근데 결혼하면서 그만뒀죠. 그랬구나. 그때는 도망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한 거였어요. 순이는 할머니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내가 간호사라는 걸,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다. 훌륭해요, 선생님. 정말 훌륭해요. 고마워요, 할머니. 며칠 후 기철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 40대 여자였다. 순이는 알아봤다. 큰딸 수진이었다. 아버지. 수진이 병실로 들어왔다. 기철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어떻게 이렇게 되셨어요? 괜찮아. 많이 좋아졌어. 기철이 딸을 안심시켰다. 순이는 병실 밖에서 차트를 확인하고 있었다. 수진이 나왔다. 순이와 마주쳤다. 어머니? 수진은 놀랐다. 순이도 얼어붙었다. 수진아, 어머니가 왜 여기? 수진은 순이의 간호복을 봤다. 어머니, 간호사세요? 그래. 석 달 전부터 일하고 있어.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근데 어떻게 아버지를, 내 아버지는 내 환자야. 그뿐이야. 순이는 차분하게 말했다. 수진은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때 아버지 편만 들어서. 됐어. 지나간 일이야. 순이는 딸 어깨를 토닥였다. 내 아버지 잘 회복되고 있어. 걱정 마. 어머니, 고마워요. 수지는 어머니를 안았다. 순이도 딸을 안아줬다. 어머니, 다시 시작하셨네요. 대단하세요. 아니야. 늦었지만 해보는 거야. 저도 응원할게요. 수지는 웃었다. 순이도 따라 웃었다. 그날 저녁 지연이 순이를 불렀다.
순희 선생님,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다음 달부터 주임 간호사로 승진하세요. 순희는 놀랐다. 주임이요? 제가요? 네. 환자분들이 선생님을 제일 좋아하시고 일도 완벽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나이도 많고 경력도 짧은데 나이는 상관없어요. 실력이 중요하죠. 지연은 웃었다. 그리고 선생님이 젊은 간호사들한테 좋은 본보기가 돼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순이는 눈물이 났다. 고마워요, 원장님. 축하드려요, 순이 선생님. 두 사람은 악수했다. 순이는 병원을 나와 집으로 걸어갔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다. 주임 간호사. 순이는 중얼거렸다. 믿기지 않았다. 65살, 45년 만에 다시 시작한 일. 그런데 이제 주임까지 됐다. 내가 해냈어. 순이는 주먹을 쥐었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다. 집에 도착해서 순이는 서랍을 열었다. 45년 된 간호사 면허증이 있었다. 옆에 보수 교육 수료증도 놓여 있었다. 고마워. 이 면허증. 순이는 면허증을 가슴에 안았다. 덕분에 나를 찾았어. 그녀는 거울을 봤다. 65살의 자신이 보였다.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더 열심히 할 거야. 순이는 웃었다. 45년 만에 진짜 자신을 찾은 미소였다. 주임 간호사가 된 후 순이의 일은 더 바빠졌다. 환자 돌보는 일 외에도 젊은 간호사들을 교육해야 했다. 순이 선생님, 이 환자분 혈압이 계속 높은데 어떡하죠? 20대 간호사가 물었다. 순이는 차트를 확인했다. 약 드신 지 얼마나 됐어요? 2시간 됐어요. 혈압약은 효과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려요. 좀 더 지켜보고 1시간 후에 다시 재봐요. 알겠어요. 그리고 환자분한테 편하게 쉬라고 하세요. 긴장하면 혈압 더 올라가니까. 젊은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다 아세요? 경험이에요. 오래 하다 보면 알게 돼요. 순이는 웃었다. 한 달이 지났다. 순이의 소문은 병원 밖까지 퍼졌다. 사랑요양병원에 65세 간호사가 있대요. 대단하다던데. 실력도 좋고 새로 입원하는 환자들이 순이를 찾았다. 순이 선생님 계세요? 네, 제가 순이에요. 소문 듣고 왔어요. 우리 어머니 좀 잘 부탁드려요. 환자 가족들이 순이를 신뢰했다. 어느 날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한 할아버지가 갑자기 숨을 못 쉬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젊은 간호사가 소리쳤다. 순이가 달려갔다. 할아버지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기도가 막힌 것 같았다. 119 불러요. 순이는 재빨리 할아버지를 옆으로 눕혔다. 등을 두드렸다. 1번, 2번, 3번. 할아버지 입에서 음식물이 나왔다. 기도가 뚫렸다. 캬. 할아버지가 숨을 쉬었다. 얼굴에 색이 돌아왔다. 괜찮으세요? 순이는 할아버지 맥박을 확인했다. 안정됐다. 젊은 간호사들은 놀란 표정이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당황하면 안 돼요. 침착하게 대처해야 해요. 순이는 할아버지를 안심시켰다. 이제 괜찮으세요. 천천히 쉬세요. 구급차가 도착했다. 할아버지는 큰 병원으로 옮겨졌다. 지연이 순이에게 말했다. 순이 선생님 덕분에 큰일 막았어요. 고마워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다른 간호사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는데 선생님은 정말 프로예요. 순이는 얼굴이 빨개졌다. 그날 이후 젊은 간호사들은
순이를 더 존경했다. 순이 선생님 같은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나도 나이 들어서 선생님처럼 일하고 싶어요. 순이는 뿌듯했다. 어느 날 기철이 순이를 불렀다. 선생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순이는 병실로 들어갔다. 다른 환자들은 재활 치료 중이었다. 무슨 일이에요? 나 다음 주에 퇴원해요. 그래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순이는 차트를 확인했다. 집에서도 재활 운동 꾸준히 하세요. 여보. 기철은 침대에 앉아 순이를 올려다봤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제 일이었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나한테 복수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순이는 잠시 말이 없었다. 복수는 아무 의미 없어요. 나는 그냥 내 일을 했을 뿐이에요. 기철은 눈물을 흘렸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당신한테 능력 없다고 한 거. 당신은 나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순이는 창밖을 봤다. 최 선생님. 예. 나는 45년 전에도 능력 있었어요. 근데 당신은 몰랐죠.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기철은 고개를 숙였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순이는 기철을 봤다. 근데 한 가지는 고마워요. 뭐가? 당신 덕분에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이혼하지 않았으면 나는 평생 집에만 있었을 거예요. 순이는 웃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신이 날 자유롭게 해준 거예요. 기철은 울먹였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됐어요. 이제 그만 생각하세요. 건강하게 사시고. 순이는 병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한숨을 쉬었다. 가슴이 후련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일주일 후 기철이 퇴원했다. 수진이 아버지를 모시러 왔다. 어머니 감사했어요. 아니야. 잘 가거라. 순이는 딸을 안아줬다. 어머니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래. 내 아버지 잘 모셔라. 기철은 휠체어에 앉아 순이를 봤다. 순이, 행복하세요. 당신도. 순이는 손을 흔들었다. 기철은 고개를 숙이며 병원을 떠났다. 민지가 옆에서 말했다. 선생님, 후련하시죠? 그래. 이제 진짜 끝이야. 순이는 웃었다. 이제부터는 나만 생각하고 살 거야. 한 달 후 지역 신문사에서 병원으로 연락이 왔다. 순이 선생님 인터뷰하고 싶다는데요. 지연이 말했다. 인터뷰요? 나를요? 네. 65세의 간호사로 복직하신 이야기가 화제래요. 순이는 당황했다.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좋은 본보기가 되실 거예요. 나이 들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순이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해볼게요. 2주일 후 기자가 병원을 찾아왔다. 젊은 여자 기자였다. 안녕하세요, 김순이 선생님.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에요. 아이고, 영광까지는. 순이는 쑥스러워했다. 인터뷰가 시작됐다. 왜 45년 만에 다시 간호사를 하시게 됐어요? 이혼했어요. 남편한테 능력 없다는 소리를 들었죠. 순이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능력 없나? 아니야. 나는 능력 있어. 단지 기회가 없었을 뿐이야.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어요. 45년 동안 안 했던 일이니까. 근데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순이는 웃었다.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내가 누군지 찾았거든요.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가 말했다.
선생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용기를 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달 후 신문 기사가 났다. 65세에 다시 시작한 간호사 김순희 씨의 도전. 큰 사진과 함께 순희 이야기가 실렸다. 반응이 뜨거웠다. 감동이에요. 나도 용기 내서 다시 시작해봐야겠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순이는 신문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내 이야기가 이렇게 지연이 말했다. 선생님, 방송국에서도 연락 왔어요. 인터뷰하고 싶대요. 방송국이요? 네. 전국에 방송될 거예요. 순이는 놀랐다.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다. 좋아요. 해볼게요. 그녀는 이제 자신감이 있었다. 65살 늦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방송 촬영 날이 왔다. 순이는 새 간호복을 입었다. 지연이 선물한 것이었다. 선생님, 오늘 정말 예쁘세요. 민지가 말했다.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순이는 얼굴이 빨개졌다. 촬영팀이 병원에 도착했다. 카메라, 조명, 스태프들이 가득했다. 김순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PD가 인사했다. 처음이라 떨려요. 괜찮으세요? 편하게 평소처럼 하시면 돼요. 촬영이 시작됐다. 순이는 평소처럼 환자들을 돌봤다. 혈압을 재고 약을 나눠주고 말동무를 해줬다. 순자 할머니, 오늘 아침 잘 드셨어요? 그래요. 근데 저 카메라는 뭐예요? 방송 찍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순이는 자연스럽게 일했다. 카메라가 그녀의 모든 모습을 담았다. 환자를 안아 일으키는 모습, 젊은 간호사를 가르치는 모습, 환자 가족을 위로하는 모습. 이제 인터뷰하겠습니다. PD가 말했다. 순이는 의자에 앉았다. 45년 만에 다시 간호사가 되셨는데 어떠세요? 정말 행복해요. 순이는 눈물을 닦았다. 45년 전에 그만뒀을 때 나는 내 꿈을 포기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찾았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어요. 나이도 있고 경력 공백도 있고 근데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순이는 카메라를 봤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시청자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순이는 잠시 생각했다. 저는 65살이에요. 근데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왜냐하면 제가 누군지 알았거든요. 그녀는 웃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꿈은 나이가 없어요. 촬영이 끝났다. PD가 박수를 쳤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내가 잘했을까? 완벽하셨어요. 2주일 후 방송이 나갔다. 전국이 떠들썩했다. 65세 간호사 김순희 씨의 도전. 시청률이 높았다. 사람들은 순희 이야기에 감동했다. 너무 감동이에요. 나도 용기 내야겠어요. 나이 들어도 늦지 않았구나. 우리 엄마한테도 보여드려야지. 인터넷에도 순희 영상이 퍼졌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다. 존경해요. 저도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순이는 집에서 방송을 봤다. 눈물이 흘렀다. 내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전화가 울렸다. 딸 수진이었다. 어머니, 방송 봤어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수진아. 어머니 사랑해요. 정말 대단하세요. 순이는 울면서 웃었다. 다음 날 병원에 전화가 폭주했다. 김순희 선생님한테 우리 어머니 맡기고 싶은데요. 입원 가능한가요? 선생님 만나고 싶어요. 지연은 행복한 비명을 질렀다. 순희 선생님 대박 났어요.
이번 문의가 엄청나게 들어와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순이는 당황했다. 병원 로비에는 순이를 보러 온 사람들이 줄을 섰다. 선생님, 사인해 주세요. 사진 찍어도 돼요? 순이는 얼떨결에 사인하고 사진을 찍었다.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제 어머니가 요양병원 가기 싫다 하셨는데 선생님 방송 보시고 마음 바꾸셨어요. 순이는 사람들 말에 눈물이 났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한 달 후 더 큰 일이 일어났다. 보건복지부에서 연락이 왔다. 김순희 선생님한테 모범 간호사상을 드리고 싶어요. 지연이 전했다. 모범 간호사상요? 네. 국가에서 주는 상이에요. 수상식은 다음 달 서울에서 열려요. 순이는 믿을 수 없었다. 나 같은 사람이 상을. 당연하죠. 선생님은 모든 간호사들의 본보기예요. 수상식 날 순이는 서울 대강당에 갔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간호사들, 의사들, 정부 관계자들. 제35회 모범 간호사상 김순희 선생님. 사회자가 호명했다. 박수가 터졌다. 순이는 단상에 올라갔다. 손이 떨렸다. 장관이 상패를 건넸다. 축하드려요. 당신은 모든 여성들의 희망이에요. 고마워요. 순이는 상패를 받고 연단에 섰다. 수백 명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저는 김순이에요. 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65살이에요. 45년 전 저는 간호사였어요. 근데 결혼하면서 그만뒀어요.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다. 45년 동안 저는 집에서만 살았어요. 아이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순이는 눈물을 닦았다. 그러다 이혼했어요. 남편한테 능력 없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청중들 사이에서 탄식이 나왔다.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단지 기회가 없었을 뿐이라고. 순이는 상패를 들어 올렸다. 이 상은 제 것만이 아니에요. 꿈을 포기했던 모든 여성들의 것이에요. 박수가 터졌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순이는 힘주어 말했다. 60살이든 70살이든 꿈은 이룰 수 있어요. 저처럼. 박수는 끝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다. 순이는 무대를 내려왔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수상식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순이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덕분에 힘 얻었어요. 저도 다시 도전해 볼게요. 존경해요, 선생님. 한 60대 여자가 순이 손을 잡았다. 선생님, 저도 40년 전에 교사였어요. 근데 결혼하면서 그만뒀어요. 그러셨구나. 선생님 방송 보고 용기 냈어요. 다음 달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여자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순이는 여자를 안아줬다. 잘하실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그날 순이는 수십 명의 여성들을 만났다. 모두 꿈을 포기했다가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들이었다. 내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힘이 됐구나. 순이는 가슴이 벅찼다.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직원들이 축하 파티를 준비했다. 축하해요, 순이 선생님. 케이크와 꽃다발이 있었다. 순이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다들. 지연이 말했다. 선생님, 이제 전설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간호사. 아이고, 전설까지는. 사실이에요. 선생님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롤모델이에요. 민지도 말했다.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나이 들어서도 계속 일하는 간호사.
순이는 젊은 간호사들을 안았다. 너희들은 잘할 거야. 꿈을 포기하지 마. 그날 밤 순이는 집에서 상패를 바라봤다. 모범 간호사상. 옆에는 45년 된 면허증이 놓여 있었다. 고마워. 이 면허증.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순이는 면허증과 상패를 나란히 놓았다. 과거와 현재가 함께 있었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그녀는 웃었다. 65살 인생의 황금기였다. 수상 후 석 달이 지났다. 순이는 여전히 병원에서 일했다. 하지만 이제는 전국적인 유명인이 됐다. 강연 요청이 쏟아졌다. 선생님, 대학교에서 특강 해달래요. 여성단체에서도 강연 부탁한대요. 지연이 전했다. 순이는 당황했다. 나 같은 사람이 강연을.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순이는 고민했다.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다. 좋아요. 해볼게요. 첫 강연은 서울여자대학교였다. 대강당에 300명의 학생들이 모였다. 순이는 단상에 섰다. 젊은 얼굴들이 자신을 바라봤다. 안녕하세요. 김순이에요. 순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45년 전 간호사였던 일, 결혼하며 그만둔 일, 65살에 다시 시작한 일. 학생들은 집중해서 들었다. 저는 45년을 후회하며 살았어요. 왜 그때 포기했을까? 왜 내 꿈을 버렸을까? 순이는 학생들을 봤다. 여러분은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세요.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지 말고.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선생님, 나이 들어서 다시 시작하는 게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어요. 65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순이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후회하며 사는 거. 그게 더 무서웠어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순이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용기 얻었어요. 저도 제 꿈 포기하지 않을게요. 감사해요, 선생님. 순이는 학생들을 하나하나 안아줬다. 한 달 후 더 큰 기회가 왔다. 출판사에서 연락했다. 선생님, 자서전을 내고 싶어요. 자서전요? 나 같은 사람이. 선생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한테 필요해요. 책으로 남겨야 해요. 순이는 망설였다. 하지만 지연이 말했다. 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질 거예요. 순이는 결심했다. 좋아요. 해볼게요. 다음 석 달 동안 순이는 병원 일과 책 쓰기를 병행했다. 밤마다 노트북 앞에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 20살 간호학교를 졸업했다. 꿈에 부풀어 있었다. 순이는 천천히 타자를 쳤다. 손이 느렸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45년 후 나는 다시 간호사가 됐다. 늦었지만 행복했다. 책 제목은 65살의 시작이었다. 출판사 편집자가 말했다. 제목이 정말 좋아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니. 그래요. 65살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순이는 웃었다. 6개월 후 책이 출간됐다. 서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대박이에요, 선생님. 지연이 소리쳤다. 사람들이 책을 사재기하듯이 산대요. 순이는 서점에 갔다. 자신의 책이 진열돼 있었다. 표지에는 간호복 입은 순이 사진이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한 할머니가 책을 집어들었다. 이거 요새 유명한 책이에요? 예, 65살에 간호사 된 분 이야기래요. 서점 직원이 설명했다. 할머니는 책을 펼쳐 읽었다. 눈물을 흘렸다.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순이는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할머니는 순이를 봤다. 놀랐다. 어머, 이분이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순이는 할머니 손을 잡았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1년이 지났다. 순이의 책은 100만 부가 팔렸다. 전국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다. 영화 제작사에서도 연락이 왔다. 선생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어요. 영화요? 네.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이야기를 보고 싶어 해요. 순이는 놀랐지만 허락했다. 좋아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실화 그대로 보여주세요. 포장하지 말고 힘들었던 것도 다 보여주세요. 알겠어요. 영화 촬영이 시작됐다. 유명 배우가 순이 역할을 맡았다. 선생님, 어떻게 연기하면 될까요? 배우가 물었다. 순이는 웃었다. 그냥 진심으로 하면 돼요. 환자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일을 진심으로 하는 거. 배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날 병원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다. 기철이었다.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다. 순이는 놀랐다. 최 선생님, 어떻게 오셨어요? 당신 책 읽었어요. 기철은 가방에서 65살의 시작을 꺼냈다. 감동적이었어요. 나 정말 잘못했어요. 순이는 기철을 조용한 곳으로 안내했다. 최 선생님, 과거는 됐어요. 이제 그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기철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거 당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재산 분할할 때 내가 다 가져갔잖아요. 근데 당신한테 줘야 할 것 같아서. 봉투 안에는 통장이 들어 있었다. 2천만 원 있어요. 받아주세요. 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아니에요. 당신 거예요. 45년 동안 집안일 한 거, 아이들 키운 거, 다 돈으로 쳐야 돼요. 기철은 순이 손에 통장을 쥐어줬다. 제발 받아주세요. 그래야 내가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순이는 기철을 봤다. 눈물이 가득했다. 최 선생님, 당신은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미안해요. 기철은 고개를 숙였다. 순이는 한참 생각하다 통장을 받았다. 고마워요. 아니에요. 내가 고마워요. 기철은 휠체어를 돌려 병원을 떠났다. 순이는 통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제 정말 끝이야. 그날 밤 순이는 통장을 어떻게 쓸지 생각했다. 장학금을 만들까? 그녀는 결심했다. 다음 날 순이는 지역 대학교를 찾아갔다. 중년 여성들을 위한 장학금을 만들고 싶어요. 장학금이요? 네. 젊었을 때 꿈을 포기했다가 다시 도전하는 여성들을 위한 장학금이에요. 순이는 2천만 원을 기부했다. 이름은 새로운 시작 장학금으로 해주세요. 대학교 총장이 감사패를 건넸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많은 여성들이 도움받을 거예요. 순이는 뿌듯했다. 이제 내 돈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힘이 되겠어. 2년이 지났다. 순이는 67세가 됐다. 여전히 병원에서 일했다. 아침 8시 순이는 간호복을 입고 병동으로 들어갔다. 선생님, 좋은 아침이에요. 젊은 간호사들이 인사했다. 순이는 웃으며 답했다. 그래, 좋은 아침. 환자들도 순이를 반겼다. 순이 선생님, 오늘도 왔네요. 그래요, 할머니.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순이는 매일 똑같은 일을 했다. 하지만 지겹지 않았다. 행복했다. 점심시간 순이는 민지와 함께 식당에 앉았다. 선생님, 다음 주 영화 개봉하죠?
그래. 떨려. 순이의 자서전을 바탕으로 한 영화가 개봉 예정이었다. 저 꼭 볼 거예요. 친구들도 다 데리고 갈 거예요. 고마워, 민지야. 일주일 후 영화가 개봉됐다. 제목은 65살의 시작이었다. 책과 같은 제목이었다. 개봉 첫 주 관객 100만 명을 돌파했다. 대박이에요, 선생님. 지연이 소리쳤다. 사람들이 극장에 몰려간대요. 순이는 영화관에 갔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이 영화 감동적이래요. 65살의 간호사 된 분 이야기잖아요. 순이는 조용히 극장에 들어갔다. 뒷자리에 앉았다. 영화가 시작됐다. 스크린에 젊은 순이가 나타났다. 간호학교를 졸업하는 장면이었다. 꿈을 이뤘어요. 배우가 환하게 웃었다. 순이도 따라 웃었다. 영화는 순이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줬다. 결혼하며 간호사를 그만두는 장면, 45년 동안 집안일만 하는 장면, 이혼당하는 장면. 관객들이 눈물을 흘렸다. 너무 슬퍼. 저 할머니가 불쌍해. 그리고 순이가 다시 간호사가 되는 장면. 나는 할 수 있어. 배우가 외쳤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다. 영화 마지막 장면. 순이가 환자들을 돌보며 행복하게 웃는 모습이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꿈은 언제나 이룰 수 있어요. 영화가 끝났다. 극장이 조용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다. 순이는 조용히 극장을 나왔다. 눈물이 흘렀다. 내 인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석 달 후 영화는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전 국민이 순이 이야기를 알게 됐다. 65살의 시작, 1,000만 돌파. 뉴스에서 보도했다. 순이는 또다시 유명인이 됐다. 길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이 알아봤다. 저기 순이 선생님이다. 사진 찍어도 돼요? 순이는 웃으며 사진을 찍어줬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저희 엄마도 선생님처럼 다시 시작하셨어요. 고마워요, 선생님. 순이는 사람들 말에 힘을 얻었다. 어느 날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다. 대통령님이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지연이 전했다. 순이는 놀랐다. 대통령님이요? 네. 다음 주 청와대로 초대하신대요. 일주일 후 순이는 청와대에 갔다. 대통령이 직접 나와 맞았다. 김순이 선생님 만나서 영광이에요. 아이고, 제가 더 영광이에요. 순이는 긴장했다. 선생님 이야기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용기를 줬어요. 감사해요. 대통령이 말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65살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대통령은 순이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국민훈장 목련장을 드려요.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훈장을 받았다. 눈물이 났다. 고마워요. 아니에요. 우리가 고마워요. 선생님은 대한민국의 자랑이에요. 청와대를 나와 순이는 한강을 걸었다. 석양이 아름다웠다. 오렌지빛 하늘이 강물에 비쳤다. 순이는 벤치에 앉았다. 훈장을 보며 웃었다. 나 정말 여기까지 왔어. 67년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간호학교 졸업, 결혼, 이혼, 그리고 다시 시작. 힘들었지만 후회 없어. 순이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엄마, 아빠 보고 계세요? 딸이 이렇게 됐어요. 바람이 불었다. 순이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았다.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직원들이 축하 파티를 열었다. 축하해요, 순이 선생님. 케이크와 꽃다발이 가득했다. 국민훈장 받으신 거 축하드려요. 젊은 간호사들이 환호했다. 순이는 웃으며 케이크를 잘랐다.
다들 고마워요. 너희들 덕분이야. 아니에요. 선생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민지가 말했다. 저도 선생님처럼 나이 들어서도 계속 일하고 싶어요. 그래. 너도 할 수 있어. 꿈을 포기하지 마. 순이는 젊은 간호사들을 안았다. 그날 밤 순이는 집에서 일기를 썼다. 오늘 국민훈장을 받았다. 믿기지 않는다. 67년을 살았는데 이제야 인정받았다. 순이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45년 전 나는 꿈을 포기했다. 근데 늦었지만 다시 찾았다. 그녀는 간호사 면허증을 꺼냈다. 47년 된 면허증이었다. 옆에는 국민훈장이 놓여 있었다. 고마워. 이 면허증.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순이는 면허증을 가슴에 안았다. 전화가 울렸다. 딸 수진이었다. 어머니, 축하해요. 뉴스 봤어요. 고마워, 수진아.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제 친구들도 다 부러워해요. 아이고,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순이는 웃었다. 행복해. 정말 행복해. 1년 후 순이는 68세가 됐다. 병원에서는 순이를 기리는 기념식을 열었다. 김순이 선생님, 근속 3년 축하드려요. 지연이 꽃다발을 건넸다. 벌써 3년이야. 순이는 믿기지 않았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병원이 유명해졌어요. 전국에서 환자들이 와요. 아이고, 과찬이야. 사실이에요. 선생님은 우리 병원의 보물이에요. 환자들도 축하했다. 선생님, 오래오래 일하세요. 저희 선생님 없으면 안 돼요. 순이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다들. 그날 저녁 순이는 한강을 다시 찾았다. 단골 벤치에 앉았다. 석양을 바라봤다.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야. 순이는 중얼거렸다. 65살에 다시 시작해서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바람이 불었다. 강물이 반짝였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야. 순이는 웃었다. 한 젊은 여자가 다가왔다. 저기, 순이 선생님이세요? 그래. 선생님 책 읽었어요. 영화도 봤고요. 여자는 눈물을 흘렸다. 저 40살인데 꿈을 포기하고 살았어요. 근데 선생님 보고 용기 냈어요. 그래. 다음 달부터 대학원 다닐 거예요. 늦었지만 하고 싶었던 공부를요. 순이는 여자 손을 잡았다. 잘했어. 40살은 아직 젊어. 충분히 할 수 있어. 고마워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여자는 절을 하고 떠났다. 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내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밤이 됐다. 순이는 집으로 돌아왔다. 책상 앞에 앉았다. 노트를 펼쳤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한 사람한테 용기를 줬다. 순이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축복받았어. 정말. 그녀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65살에 시작했지만 이제는 매일이 행복해. 순이는 눈을 감았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환자들 만나고 젊은 간호사들 가르치고 그녀는 편안하게 잠들었다.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이 나타났다. 20살 간호학교를 갓 졸업한 순이었다. 잘했어, 순이야. 포기하지 않아서. 젊은 순이가 웃었다. 나도 자랑스러워. 우리가 이렇게 됐다니. 68살 순이도 웃었다. 고마워. 덕분에 꿈을 이뤘어. 두 순이는 포옹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났다. 그녀는 오늘도 간호복을 입고 병원으로 간다. 70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 시작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